그 공표했다는 허위 사실이 실제로 당락을 가릴 정도로까지 중대한 것이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치의 사법화가 굉장히 문제인데 거기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되는 판결이 될 수 있다. 어떤 선거 TV 토론 나가가지고 살면서 도로교통법 위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탁 위반했다. 나는 인정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이제. 의혹이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법원에서 확정이 된다면 날개를 다는 거고 이낙연 대망론이 많이 흔들릴 거예요. 정 대표론이 흔들리면은 대권 대망론도 흔들려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정치가 격변할 것이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사저널 TV 시사 끝장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운명이 16일 날 결정이 됩니다. 지난번에 당선 무효형 항소심에서 선고받았었죠. 벌금 300만 원.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었습니다. 대법원에서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경기도지사직을 내려놓고 또 추징금도 뭐 거의 30억 이상의 돈을 또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갈림길에서 이재명 지사의 운명은 어디로 굴러가게 될지 이 여권 내에서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가 어떻든요. 이 문제 가지고 우리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이준석 최고위원님, 이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뭐 어떤 식으로 나느냐에 따라서 둘 다 어떤 식으로 나든 간에 상당한 파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죠. 지난번에도 저희가 방송에서 한번 이걸 다뤘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저도 박원석 의원도 공이 이게 과연 대선 그런 주자급 건이냐. 광역단체장의 직무 수행 중인 자의 직을 박탈할 정도로 그리고 대권까지 가는 정치 생명을 끊을 정도로까지 심각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였느냐 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 보거든요. 두 분이 그때 의문을 좀 제기했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관심을 받는 재판이고 저는 여기서 원심을 그대로 이제 확정할 경우에는 확정한다는 건 이제 당선 무효돼서 도지사직을 내려놓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아까도 언급하신 것처럼 우선 경제적 파산이죠. 네, 예, 그렇죠. 뭐 30억, 이 경기도가 워낙 제일 큰 지자체이기 때문에 40억이 넘어요. 40억이 넘고요. 네. 예, 실제로 과거에도 보면 그 재산보다도 더 많더라고요. 광노현 교육감, 예, 교육감도 그 상당히 규모가 큰 서울의 교육감 선거였기 때문에 시장이랑 똑같을 거예요, 선거 비용이. 예. 그거 거의 파산으로 가거든요,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예, 거의 뭐 이거는 개인에게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고, 아까 말했지 사면으로서 정치에서 역할은 복귀시켜줄 수 있겠으나, 아까 말했지 경제적으로는 파탄에 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로는 대중적으로 이제 결국에는 그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이라는 것이 아주 엄하게 다뤄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도전 공백을 초래하는 책임 자체는 다르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 나중에. 그건 어쨌든 본인이 어쨌든 뭐 선거법 자체가 중재가 아니더라도 그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본인이 도전 공백을 초래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았을 때는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상당한 비용을 수반한 거 아니냐고 했을 때는 정치적 네.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뭐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그 공표했다는 허위 사실이 실제로 당락을 가릴 정도로까지 중대한 것이냐는 저는 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한다면 예. 법리상의 문제를 떠나서 일종의 넌센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넌센스다. TV 토론에서 상대방이 포괄적인 사실을 아주 단정적으로 질문해요. 포괄적인 사실에 관해서 어떤 단정을 해서 그거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허위소실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형 강제 입원 시켰지. 근데 아니잖아요. 강제 대면 조사를 위해서 이재명 지사가 행정지휘권을 행사한 거 맞지만 강제 입원을 시켰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입원시킨 건 맞지만 법적인 위반 사항은 없다라는 그렇죠. 게 이 지사 측 입장이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포괄적인 사실을 단정해가지고 묻는 상대한테 아니다라고 한 게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면 TV 토론은 이제 앞으로 수많은 함정이 기다릴 겁니다. 특히 유력 그 주자들 간의 TV 토론 같은 경우라면 그리고 이제 TV 토론 거부하죠. 이게 애매하면 자칫하면 함정에 차라리 빠질 것 거부하는 게 같으면. 낫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정치의 사법화가 굉장히 문제인데 거기에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되는 판결이 될 수 있다. 일단 이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이준석 최고도 얘기했지만 당시 선거의 객관적인 상황이
그게 일응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선거의 당락을 바꿀 만큼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느냐. 네, 예.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양형 고려 사회예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허위 사실의 요소가 있더라도 당선 무효가 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내일 파기환송되는 게 상식이나 법리에 부합하다고 보고 네. 만약 이게 원심 판결 그대로 난다면은 민주당의 말하자면 대권 구도에 아주 경랑이 몰아치는 거잖아요. 네. 박원순 시장이 저렇게 되신 데 이어서 네. 게다가 이제 김경수 기다리고 경남지사도 있죠, 어떻게 그것도. 될지 모르는 판결을 앞두고 있고 그래서 자칫 이게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그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정치적 후폭풍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네. 식의 약간 이제 함정이라고 표현했는데 네. 사실 굉장히 곤란한 지점이 생길 수 있어요. 박원순 의원님은 제가 갑자기 뭐 예를 들어 어떤 선거 TV 토론 나가가지고 살면서 도로교통법 위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탁 위반했죠. 나는 인정해 이런 거.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옛날에 이제. 시위 나가면은 다 도로교통법 위반이에요. 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이제 뭐 웬만한 거 물어보면은 왜냐면은 아니 실제 위반을 많이 했어요. 아유 갑자기 막 솔직해집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뭐 함정 질문들이 아마 쏟아질 겁니다 이게. 예. 옛날에 시위해가지고 훈방 구류 다 도로교통법 위반이죠. 수탁이 많기 때문에. 저는 바로 인정합니다. 그 만약에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이 그 항소심대로 그냥 당선 무효형이 났을 경우와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여권 이 판도에 대선 판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나올까요? 저는 이게 판결을 이제 뭐 영향 미치지 않았다 해가지고 그래서 뭐 완전 무죄 판결이 나오는 무죄 취지로 이제 돌아간다면은 네. 저는 이재명 지사는 이제 본인과 관련된 어지간한 이제 가족사 등에 대한 사생활 논란이 다 그렇죠. 정리되는 것이거든요. 검증이 다 막 거친 거죠. 이렇게 세게 검증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선거 거치면서 뭐 자족 내 적대적인 좀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외부에서도 본인에게 대해서 뭐 이런 의혹 제기한 사람도 있었고 한데 이번에 법원 판결만 이제 완벽하게 나오게 되면은 네. 이건 상당한 이제 날개를 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에 대해 가지고 제가 굳이 그냥 그 보수 진영 쪽에서 갖고 있는 이미지라고 한다면은 네. 뭐 일은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도덕성은이라고 아직까지 물음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네. 네. 저희가 예전에 방송할 때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제 박근혜, 문재인 유의 지도자는 굉장히 도덕성이나 성품을 바탕으로 한 지지가 굉장히 많다 이런 것이고 반면 이명박, 이재명 요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능력치, 성과 중심. 의 어떤 네. 평가가 이제 많이 이제 영향을 주는 쪽인데 이제 도덕성 논란 같은 걸 털어내게 된다면은 저는 그쪽이 더 주목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럼 뭐 일거에 저 지금 이른바 이낙연 의원의 지지율 거의 10%에서 15%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 뭐 근접하거나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근데 이재명 지사가 이제 내년 4월쯤 되면은 이제 결단을 내려가지고 지사직 사퇴를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직무대행 체제로 들어가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본격적인 행보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때가. 뭐 그렇죠. 만약에 이 의혹이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네. 법원에서 확정이 된다면 그 날개를 다는 거고 지지율도 많이 오를 겁니다. 아마 양강 구도를 뚜렷하게 구축할 가능성이 양강 고도를 확실하게 높고. 구축할 거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가 어쨌든 이번 대권에 도지사직을 던지고 네. 도전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아직 지켜봐야죠.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어요. 그러게요. 저도 그 얘기 그렇지 들었어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고 때문에 그러나 이제 또 대권 구도에 많은 변화가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나 분명한 건 어쨌든 날개 다는 상황이 될 거다. 근데 만약에 저게 원심대로 확정이 돼서 이게 이제 당선 무효를 받고 정치 활동에 한동안 묶이게 된다면 민주당의 대선 구도는 처음부터 다시 짜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 지금 벌써 이낙연 그 의원에 대한 당대표 불출마설이 나와요. 민주당 네. 내부에서. 내년 4월 달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런 보궐선거 큰 걸 치러야 되는데 네. 그 직전에 당대표를 그만두게 돼 있거든요. 이게 맞냐? 라는 이제 회의론이 나오면서 그 엉뚱하게 지금 박원순 그 시장의 저런 네. 선택이 이낙연 지사 쪽으로 불똥이 튀는. 게다가 네. 이제 김부겸 의원은 자기는 대권 안 나간다 던지고 나오잖아요. 예. 근데 거기다가 이재명 지사까지 도전 공백이 발생해서 이게 거의 대선판에 버금가는 보궐선거를 치러야 된다면 이낙연 그 지금 이제 당대표론, 대망론이 많이 흔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표론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당대표론이 흔들리면은 대권 대망론도 흔들려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짜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오히려 이낙연 의원의 대세론이 강화되는 게 아니고 판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거다. 근본적으로 흔들리면서 다시 예. 짜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네. 이준석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동감하는 게 만약에 보궐 세개가 그렇게 펼쳐지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이기는 게 대선 이기는 것만큼 중요해집니다. 예. 예, 예를 들어 지금 부산, 경기, 서울 이렇게 3개의 선거 동시에 치러지면요. 잘 보겠어요. 1,300만 더하기 1,000만 더하기 300만 하면 이게 대선이야 이거. 예? 거의 뭐 이거 뭐 2,200만 정도 되는 인구에 대한 선거가 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도저히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이 비상한 상황으로 정당들이 선거에 돌입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말했듯이 중간에 당대표라는 지휘관이 이탈한다는 것을 감수하고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테고요. 네. 예. 오히려 이낙연 그 총리 부분 본인이 후보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선거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정치가 격변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 후보 말고도 거기서도 후보가 거론될 수 있다. 아 그렇죠. 저는 당연히 지금 이제 왜냐하면 서울시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대통령 선거 경선에 나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내가 될 거라 생각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판에 광을 팔아보자로 나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 광을 파는 정도의 결단할 정도 사람들이었으면요. 차라리 현실적으로 서울시장을 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좀 분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 묘한 대목이 민주당의 현행 당원 당규상 세 군데다 후보를 낼 수 없거든요. 네. 중대한 사건으로 그렇죠. 보궐선거를 발생시키는 당원 후보를 당규대로 안 한 명으로 내도록 그렇죠. 돼 있어요. 부정부패가 아니라 괜찮대요. 아니에요. 이제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데 선거법 위반은 사실 거기에 해당되죠. 이런 뭐 추문, 이 성폭력 그거는 이것도 당연히 부산시장과 해당이 되죠. 되죠.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민주당은 또 이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허들을 어떤 명분을 동원해서 넘어야 되는 또 물론 이제 이걸 전 포기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는데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부산시장은 모르겠지만 서울시장 후보는 여성이 굉장히 유력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서울시장 후보는 거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박주민 후보로 갈 거다라는 생각하거든요. 그쪽 준비할 거라 좀 봅니다. 네. 아직 뭐 내년 4월이니까 아직은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분 말씀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운명이 어떻게 되든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든 아니면 경기도지사직을 잃는 판결이 나오든 간에 이낙연 의원한테도 결코 좋은 앞으로 꽃길이 펼쳐지지는 않을 거다. 더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거다.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과연 이 민주당의 대권 판도 어떻게 바뀔지, 이재명 지사의 운명 어떻게 또 결정 날지 바로 결과가 나오니까요. 같이 한번 지켜보시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